사람에게 지친 마음이 잠시 내려앉아 쉬어가는 쉼의 방 채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했던 관계가 단 하루 만에 어색해진 경험 있으셨나요? 말다툼도 없었고 헤어질 때는 웃으며 또 봐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날 분명히 대화 도중 잘 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대화가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 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젊을 때는 축하받던 자랑이 60이 넘으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이야기, 승진, 좋은 집까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다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칩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왜 지금 그 말을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자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대체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자랑 4가지와 나이 들어서 해도 되는 자랑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자랑과 조용히 무너뜨리는 자랑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람으로 다친 마음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1번. 자랑 때문에 관계가 달라진 적 있다. 2번. 그런 경험은 없다. 댓글 반응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히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왜 공기를 바꾸는지 아십니까? 모임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숙자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요. 이제 임원이래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니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집도 강남에 있고 차도 좋은 걸 타고 손주들도 다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이야기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잘 됐네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분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숙자 씨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하시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자녀의 성공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과도함이 문제였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비교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 자녀의 성공을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자기 자녀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뒤처진다고 느끼면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부모로서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자녀의 성공을 과도하게 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어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자녀를 통해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자녀를 잘 키웠으니 훌륭한 부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화가 일방적이 됩니다.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끼리 만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관계가 좋지 않은 분, 자녀가 멀리 있어서 외로운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자녀 자랑을 과도하게 하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빛난다. 자녀의 성공은 기쁜 일입니다.
당연히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다행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궁금해하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답하면 됩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취가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과거가 현재를 가리는 때. 모임에 처음 참가한 김창수 님이 자기소개 시간에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할 때는 국장급까지 올라갔었죠. 제 밑에 직원이 100명도 넘었어요. 시장님도 저한테 자주 자문을 구하셨고 중요한 결정은 다 제가 관여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때 쌓은 인맥이 아직 많아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집중력은 흐려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셨군요 하고 짧게 맞장구만 쳤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수 씨는 과거 이야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지금은 우리랑 똑같은 그냥 동네 사람인데 그 후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대화도 피상적으로만 이어졌습니다. 김창수님은 왜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거의 지위를 말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랑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패턴이 관계를 막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위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지위와 현재의 지위가 다를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집착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둘째, 듣는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현재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은퇴 후 동네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은 모두가 평범한 이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는 현재에 있다. 과거의 지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력일 뿐 지금의 가치는 아닙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예전에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직급, 권한, 인맥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성취는 여러분을 만든 밑거름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참아온 이야기가 남기는 것.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중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아버지는 돈을 별로 못 벌어왔고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너희 학원비 벌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시장에서 좌판도 깔았어. 겨울에 손이 얼어 터져도 참고 일했지. 너희가 좋은 학교 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다 내 덕분이야. 자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큰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 맞아. 하지만 그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부담스러워. 마치 내가 빚을 진 것 같아. 다음 명절부터 자녀들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고생을 털어놓은 게 아니라 그 고생을 상대에게 들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부모가 희생을 강조할수록 자녀는 죄책감과 부담감에 눌려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고생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사랑을 거래로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는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 때문에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끼게 되고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셋째,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나는 희생자고 너는 수혜자다라는 위계가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면 자녀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녀에게 계속 상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고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모르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너희가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생과 희생을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랑은 이미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드는 말.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여러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동창이 국회의원이에요.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뭐 부탁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 친구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 나랑 친해요. 지난번에는 시장님이 나한테 식사 같이 하자고 연락 왔었어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단하시네요 하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시큰둥해졌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만날 때마다 아는 사람 자랑만 하시네. 사실 별로 안 궁금한데 어쩌라는 건지.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자랑이 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위를 빌려 자신을 높이려는 행동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인맥을 내세우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인맥을 자랑하면 더욱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 인맥이 지금의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운지,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를 아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온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알아도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하던 친구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인맥을 내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살아오신 이 길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자랑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자랑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자랑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빛나는 자랑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자랑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방식. 카페에서 김영희 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강좌가 있길래 신청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요. 사진도 찍고 손주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번 주에는 영상 편집 배운대요. 어려울 것 같지만 해보려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그거 배우고 싶었는데 새로운 걸 배우는 용기가 대단하세요.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분위기도 활기차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영희님을 보며 나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뭔가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김영희님에게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강좌, 저도 등록했어요. 저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렵네요. 다음에 같이 공부해요.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뀌게 했을까요?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자랑이 왜 좋을까요? 현재를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운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에는 한계가 없다.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피아노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리 강좌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집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깊어 보이는 순간. 한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옛날 일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젊었을 때 자식들한테 너무 엄하게 했나 싶어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이들 마음을 많이 다치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관계가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돌아볼 게 많죠. 후회되는 것도 많고 대화는 깊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고 누구도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경험을 나눴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스스로를 돌아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노년기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왜 좋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도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함께 돌아보고 싶어지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집니다. 스스로를 돌아본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것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자랑 4가지. 자녀의 성공을 과도하게 말하는 것, 과거의 권력과 지위를 내세우는 것, 고생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 인맥을 내세우는 것. 이런 자랑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득이 되는 자랑 2가지.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것, 스스로를 돌아본 경험. 이런 자랑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이 자랑뿐 아니라 만약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할 자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희망을 느끼거나 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해도 되는 자랑입니다. 자랑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과거의 성취로 증명하거나 자녀를 통해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더 빛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그 거리를 함께 배우는 쉬매방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